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가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미국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명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TV에 아주 인기 있는 분이죠. 네, 나와가지고 이제 개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이제 좀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분이 짜잔 등장해가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막 해가지고 막 개들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대부분 이제 개를 키울 때 이 개 주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개가 막 귀엽고 이쁘니까 떠받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내가 이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내가 거의 뭐 이제 신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안에서 거의 폭군의 행세를 하는 임금의 행세를 하는 그런 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주인한테 짖고 원래 개는 집주인한테 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짖어야 되고. 근데 막 주인한테 막 짖고 뭐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인들이 막 강영욱을 찾죠. 제발 와서 이 개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럼 딱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개가 짖는다고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된다. 사람이 왜 개한테 순응하냐.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냥 무시하고 발로 쓱 밀어버려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되냐면 매우 당황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새끼 고양이한테 한 대 맞더니 완전히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이제 폭군으로 군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한테 뭐라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가끔씩 이제 막 덤비면은 바로 막 폭탄 쏟아 부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군림을 해와서 자기가 당연히 세계 대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적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맞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대장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직면한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미국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이제 이 최근년에 미국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정신이 나갈 법도 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처음 북미 정상회담 딱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정상회담 못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편지를 딱 써서 공개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번복하죠. 아니 뭐 꼭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외교 참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저 나라는 정상회담을 하루 만에 번복을 하냐?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3자회동, 남북미 3자회동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보자고 연락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답변은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결국 가까스로 이제 막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트위터 막 날리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 뒤로도 뭐 미국의 이제 뭐 국무부 장관이나 대북 정책 특별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심심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며칠씩 머물러요.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쓱 눈치 보는 거죠. 북한한테 연락을 띄워놨는데 왜 답이 없지? 그러면서 그러다 답변 오면 막 좋아가지고 뛰어가고 답변 안 오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막 울고 이런 일들이 작년 크리스마스도 가관이었죠. 그때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왔었던가요? 비건? 와가지고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 좀 보내지 말라. 네, 세상에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애원하는 건 봤어도 선물 주지 말라고 애원하는 건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 자꾸 미국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딱 이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못 만났어요. 와가지고 막 판문점에서 북한 만나자고 계속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는데 북에서 답변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기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한국 갔는데 성과가 있었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거죠. 뭐 이런 모습을 그냥 대놓고 보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 앞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연속해서 망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그동안에 초유의 대망신을 당한 거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같은 그런 위협을 그동안 겪은 적이 있었을까? 비슷한 사례로 생각해 보면은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쫙 발사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야, 소련이 우리한테 핵미사일 쏠려나 보다.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경쟁에서 밀렸어. 미사일 경쟁에서 밀렸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경쟁에서 밀려서 생긴 그 자존심, 그게 막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북한의 이런 미사일은 실제 날아올 것 같으니까 엄청난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이제 인수위 시절에 오바마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를 받으려고 딱 찾아갔더니 오바마가 한 얘기가, 야,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의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야. 이거를 너가 잘 해결해야 돼. 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가 해결 안 하고 떠넘기고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초반에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팠겠죠. 뭐 대통령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 초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하와이에 있는 한 직원이 실수로 이 공습 경보를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100만 명 넘는 그 주민과 관광객들한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대피해라, 이런 그 경보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냥 섬 전체가 막 아비규환이 됐는데 나중에 한 40분인가 지나서 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정 보도를 냈대요. 아무튼 그때 뭐 상당수의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강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재 경보벨이 빡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비백산이라도 도망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야, 가서 끄고 와줘. 아, 저 또 고장났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건물에 있을 때 그 화재 경보기 몇 번 당해봤는데 동요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초조해요. 다른 사람 다 그냥 멀뚱멀뚱, 야, 뭐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대피할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대피한 적도 있었는데 소방관이 건물에 딱 와가지고 여기 그 화재 신고가 왔으니까 다들 대피하십시오 그래요. 다들 아, 뭐야, 다 이래요. 그냥 막 서둘러, 야,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뭐 이런 걸로 대피하고 그래, 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설마 그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랴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 공습 경보 나오면 대피소 가시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아, 또 뭐 오보냐 저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와이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실제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아, 이 건물에 불이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경보가 나오는 순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겠죠. 그런 것처럼 평소에 북한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경보가 울리자마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공포를 느끼는 상황.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상당한 이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그 RCEP라고, 뭡니까 우리말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내 이름 기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FTA 협정이에요. 이거 체결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서명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화상 연설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세안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국과 아세안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몇몇 나라들이 들어갔어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 추진하던 게 TPP라고 있어요. 환태평양 경제협정 해가지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미국 중심의 어떤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려고 한 거죠. 경제권을 형성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 TPP를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CPTPP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국 빼고 남은 나라들끼리, 야, 미국이 배신 생겼다, 우리끼리라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 주도의 TPP는 잘 안 됐는데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이 협정은 잘 맺어져가지고 발효가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급격히 경제적인 영향력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계속 그 얘기하죠. 아, TPP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저 미친놈 때문에 안 됐다고. 자기는 다시 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지금 미국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쉽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이 왕따 당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미국이 밀려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충격, 공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한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대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일단 보면은 첫 번째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이제 미국 대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샥 바뀌게 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뀌는 거냐? 다자주의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립주의냐 다자주의냐. 그래서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펼쳤는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다자주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립주의와 다자주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립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공화당의 정책을 일방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다른 전 세계의 다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자주의는 미국이 이제 세계 이 최강대국이고 세계 경찰이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문제에 내가 다 간섭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립주의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먹고 살 거야. 너네 알아서 해. 너네 일은 난 신경 안 쓸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방주의라고 하면은 동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이 사실 이 현대 제국주의 체계의 이제 최정점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맹을 미국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 관리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는 거예요. 동맹국들 다 무시할 거야. 이게 이제 일방주의인 거고, 다자주의는 동맹국들 이렇게 떠받들어주면서 존중해주고 동맹들과 항상 상의해가면서 문제를 풀겠다. 이게 이제 다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공화당은 고립주의, 일방주의를 펼치고 민주당은 다자주의를 펼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만 번지르르 한 거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민주당 대통령이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가장 전쟁을 오래 수행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았어요. 대단하죠. 네.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전쟁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오바마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오바마 전이 누구였냐면 부시였어요. 그 아들 부시인데, 이 부시 정권이 일방주의의 대표 주자였죠. 그래서 이 동맹국도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라크 쳐들어가고 아프간 쳐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막 다 비난을 했어요. 저 부시 저 또라이다 막. 한국에도 그런 노래 있었죠. 또라이 부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그 미치광이로,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랑 비슷한 급으로 찍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딱 등장하면서 나는 저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 난 되게 세련되게 풀 거야. 그래가지고 스마트 외교를 막 내세웁니다. 나는 외교를 아주 스마트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스마트하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맹국들을 구워 삼느냐 아니면 그냥 혼을 내느냐, 이 차이인 거죠. 다자주의냐, 뭐 일방주의냐, 혹은 고립주의냐, 이거는 결국은 미국에게 이제 먹잇감이, 미국은 그 세계 여러 이제 약소국들을 약탈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먹잇감이 많이 있을 때는 이걸 자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동맹국들도. 그게 이제 다자주의인 거고, 먹잇감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기 먹을 게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먹겠어. 이게 고립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양의 탈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미국이 그래도 좀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그냥 혼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똑같이 계속 미국은 일방적으로 세계를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대놓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바이든이 이제 뭐 집권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권하면은 다자주의를 할 것처럼 뭐 동맹국들을 이제 뭐 잘 존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먹을 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바이든이 뭐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한다고 해서 뭔가 뭐 동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기는 이제 어려운 시절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대결로 넘어가면 미국 정치를 흔히 이제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죠. 그래서 뭐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 뭐 다자주의, 일방주의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했었어요. 주먹 경찰과 담배 경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제 경찰서에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경찰서에 가면은 이제 경찰들이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막 위협을 해요.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야 대답 안 해! 그러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가 바뀌어요. 그 경찰은 주먹 경찰은 나가고 담배 경찰 따가지고 야 담배 한 대 피워라. 힘들지? 그래서 막 위로를 해줘요. 야 이거 빨리 끝내자. 너가 나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막 회유를 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주먹 경찰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주먹 책상 팡팡 두드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에요. 피의자를 완전 얼을 빼놓는 거죠. 막 잘해줬다가 못해줬다 강원 전략을 막 펴가지고 그런 거랑 사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매파나 비둘파나 미국의 대외 정책은 사실 초당적 외교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백악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 외교협회라고 있어요. CFR이라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국무장관들, 웬만한 장관들, 장성들 다 여기 출신입니다. 외교협회. 미 외교협회가 미국의 어떤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유럽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빌더버그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아시아 사람들 끌어들여서 3국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그림자 정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초당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화당의 이름으로 하기 좋은 정책들을 여기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잘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외교협회에서 나오는 잡지, 포린 어페어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포린 어페어스에 자기 논문 실리는 거를 대단한 영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도 당선되기 직전에 포린 어페어스에 박근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 미국이 박근혜 점 찍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거의 줄 딱 서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됐죠.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됐어요. 왜? 힘들어지니까 이게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협력을 막 합니다. 여기가 왠지 계속 승승장구하고 집권할 것 같으면 다 여기에 줄 서요. 근데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럼 여기에 줄을 안 서죠. 다 각자 도생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죠. 트럼프 북미회담 징크스, 징크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징크스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뭔가 북한하고 뭔가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탄핵 바람이 분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가로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꾸 북한하고 대화하면 탄핵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상 외교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 탄핵시키겠다고 야당이 떠드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무질서해진 거예요. 외교에서의 협력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는 결국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나라니까 자본가들이 어떻게 분열하는가 이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본가들의 움직임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독점 자본가들도 이제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길을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바로 미국의 군수업체들 주가가 다 쭈쭈쭈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역시 평화가 좋구나. 우리 입장에서 평화 좋은데 미국의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와 저걸 막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이제 뭐 짐 로저스 같은 뭐 세계적인 뭐 세계 3대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투기꾼이에요 그냥. 이런 이제 대자본가가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투자를 하려면 주한미군을 빼야 이게 투자 환경이 살아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 내에서도 와 긴장이 걸려야 내 주식이 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야 주한미군 철수하고 빨리 평화협정 맺어라. 그래야 내가 돈 좀 벌지. 이런 생각이 있고 막 서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무역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기업 이제 자본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미국 기업 600곳에서 트럼프의 애원 서한이라는데 애원인지 협박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야 관세 이거 중국에 대한 관세 빨리 낮춰. 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게 우리한테 엄청 손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에서는 뭐 조지 소로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야 트럼프 잘한다.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보세요. 일관된 대중 정책이 유일한 성과인데 재선 위해 훼손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 조지 소로스가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독점 자본가 중에 반 트럼프 인사예요. 트럼프 맨날 욕하거든요. 유일한 성과는 중국하고 한판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중국하고 한판 붙은 게 정말 유일하게 잘했다. 계속해라. 제재 계속해야 된다. 그럼 자본가들끼리도 서로 중국하고 한판 붙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게 싸우지 않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갈피를 못 잡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그 밀켄 컨퍼런스라고 미국의 이제 이 억만장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 뭐 토론회 같은 걸 하나 봐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자본주의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대로 자본주의를 리폼, 자본주의를 혁신하거나 아니면 혁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한다. 이러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빨리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제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대자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사회가 지금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미국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딱 당선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로 야 우리 연방 탈퇴하자, 독립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칼렉시트라고 브렉시트 따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주민투표를 막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주민투표까지 가진 않았는데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게 미국이 이제 그 GDP 순위로 놓고 보면 세계 1위잖아요. 캘리포니아만 독자적으로 GDP를 계산해 보면 세계 6위예요. 그냥 자기들 따로 나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저런 대통령을 모시고 사느니 우리 그냥 차라리 독립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2017년 얘기고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요 주정부 독자 경제활동 재개 논의, 독자 행보 나선 이유. 이게 뭔 독자 경제활동이냐면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처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주 정부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연방 정부의 그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서부에 있는 주들, 그다음에 동부에 있는 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주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연방 정부 따르지 맙시다, 우리끼리 알아서 합시다 이런 걸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분열이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주가 야 이거 뭐 계속 연방 정부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뭘 의미하느냐? 대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심각한 혼란을 조성하고 있고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국제 질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는 그냥 그 변화된 환경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한 거였던 거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때문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거다. 미국이 맛이 가서 저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갈수록 이 미국의 혼란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